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눈날림과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커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로 출발해 낮에는 11도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 기온차가 커 건강 더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 신도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한 번도 불법 주차 단속이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어린이 보호구역 팻말 가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신도시 도로 3차로에 차들이 잇따라 주차했습니다. 이를 피해 자전거 한 대가 도로를 지나고 곧 미니버스 한 대가 그 옆 1차로를 달립니다. CCTV에 자전거가 찍힌 직후 3차로에 주차했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왔고 13살 초등학생은 이를 피하려다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고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사고가 난 도로를 가봤습니다.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주정차가 불법입니다. 게다가 도로에도 또 표지판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3차로를 막은 채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에 지금 다 주정차, 불법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주차 항상 여기 그래서 항상 정체도 되고. 알고 보니 도시개발이 끝나지 않아 도로가 준공 허가 전이라 포항시 도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2년 동안 임시 개통은 해놓고 한편으로 단속 근거가 없다며 위험을 방치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차가 다니는데 이거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돼서 인식이 안 됐죠. 황색 실선도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사실상 가짜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다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누가 하나가 죽고 나니까 단속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포항시는 초등학생이 숨지고 나서야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어제 오전 6시 27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국회 법사위에서 멈춘 사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통과를 앞둔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400여 개의 조문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 지원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실화 단계에 접어든 전남 광주 행정통합. 법사위 단계까지 넘어선 특별법에는 수도권 일극을 넘어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408개 조문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 산업을 통한 남북권 성장축 구축입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반도체 산업에 관한 특례가 전남 동부권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정부가 해당 지역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 용수, 도로 등 기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이 요구했던 산단 지정 예타 면제나 세제 지원이 빠진 것은 앞으로 통합특별시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금년 1월에 통과되어서 8월에 시행되는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부족한 그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석유화학과 철강, 조선 등 지역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서도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산단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기존 제도와 재정사업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명시해 재정 투입 방안을 따로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의 아픔인 여순 사건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알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의미를 부여할 만합니다. 통합특별시 교육감은 여순 사건을 포함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여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남 동부 지역 위주로만 지금 한정돼 있었던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행정통합특별법은 차례대로 다음 달 초쯤 상정돼 통과될 전망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주민 320만 명을 아우르는 전남 광주 특별시가 출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방향을 놓고 각각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경북은 찬성 의견 우세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반대표 수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회의 이후 김영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성급한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 지역 의원들은 별도의 투표 없이 전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구 경북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이번 회기 내 특별법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사위 재논의 요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통과가 추진될 경우 통합신공항 국비지원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자체 재원 조성이나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만 있어 빈 껍데기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인공지능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등 행위 제한이 강화됩니다. 또 출판 기념회 개최와 정당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되며 의정 보고회 개최도 제한됩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북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지자체와 예비 후보자 등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제 부산에서 개막한 드론쇼 코리아에서도 군사용 드론들이 일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된 뒤 전 세계적으로 드론 무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용 드론이 시장에 속속 출시되고 있고 군 당국도 전력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영하 20도에서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 드론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드론은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져 비행 시간이 줄지만 수소 드론은 강추위에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굉장한 가혹 조건에서 운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필요한 게 내풍성이라던가 높은 출력 이런 것들을 요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첨단 해안 정찰용 드론도 나왔습니다. 1시간에 120km 운항이 가능한데 향후 인공지능 기술 탑재도 추진됩니다. 향후에는 지금 AI 기능을 탑재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공격을 하든
이런 부분까지 보강해가지고. 군 보안상 중국 기술력이나 부품은 사용이 불가능해 국내 독자 기술로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수출할 때 중국산 부품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미 전체 국산화에 대한 그 체계들을 만들어 놨었고요. 올해 전 세계 군사용 드론 규모는 208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 마을 추진단 출범에 맞춰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100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합니다. 경북도는 포항과 경주 등 7개 지역에서 대규모 영동형 태양광 발전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생산된 전력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하는 아리백 수출 기업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이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겠다며 버스 환승센터와 상가, 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소통형 문화공간인 상상마루를 지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오가는 주민은 하루 50명 수준에 2에서 4층은 다시 공사 중입니다. 다시 공사를 하는데도 16억 원을 들인다고 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옛 청도 공영 버스터미널 터에 지어진 복합 문화생활공간 상상마루입니다. 1층엔 버스 환승 터미널을 두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주차장과 지역 상인 및 창업 청년이 입주할 상가, 주민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채워 지난해 7월 준공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까지 예산만 303억 원. 낙후한 원도심을 살리는 청도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오늘의 준공은 끝맺음이 아닙니다. 바로 성장의 시작에 기회 제공이 될 것입니다. 5달이 지난 지금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평일 1층 대합실,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 서너 명뿐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아야 많이 오지. 주민이 재미없어. 어떨 때는 등산할 때도 있네. 2층부터 4층까지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떤 공간이 있었는지, 지금은 또 왜 공사하는지 모릅니다. 위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문 열고. 나 주차장에 있는 줄 알고. 그밖에 몰라. 청도군은 공간 효율성을 높인다며 내부를 소통 협력 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사업 일부를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주차장과 터미널을 제외하고 다시 뜯어 고치는 겁니다. 2층부터 4층의 실내에 청년몰하고 그러니까 청년 가게하고 하려면 그 부분은 입주와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내부를 그러면 조금 시설을 변경한 것 때문에 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하고 정의를 얻고. 청도 상상마루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돼 5년에 걸쳐 추진돼 왔습니다. 2024년 9월에 청도군이 낸 계획안을 보면 상상마루의 하루 최대 이용객 수를 573명으로 산정했고 상가 입주율은 80%에 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층에 일부 남아있는 상가마저 공고를 8차례까지 냈지만 아직 입주자를 못 구한 상황. 애초 수요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사업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합 임대 사업 위주로 가기로 돼 있었던 사업이 그게 이제 유명무실 돼버렸던 겁니다. 리모델하다 막 뜯고 부수고 하고 있다고요. 그 청도 군민들이 이 사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도군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간 계획을 변경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애초 인테리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예산 낭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옛 보건소 자리에 예정됐던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위치를 상상마루로 변경하면서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에 드는 예산은 16억 원. 지역 창업가가 입주할 공간과 공유 오피스,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회의실, 헬스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작 청조 군민들은 이런 공간을 이용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있어야 할 말이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생각해봐. 청년이 여기 어디 있어? 다 노인들밖에 없는데. 아, 그런 건 나 필요 없구나 우리는. 그리고 이 건물도 크게 지어가지고 말이지. 장초가 지어가지고 뭐 누가 들어가 여기 해요. 청도군이 다시 공사 중인 상상마루의 소통 협력 공간은 오는 5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산업 위기 대응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당 대출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용도를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시설 자금으로 넓힙니다. 포항시는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경영 안정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 1.5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합니다. 통제 탐방로는 전체 40개 구간 중 토암산지구 5개, 단석산지구 4개, 구미산지구 1개 등 10개 구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통제기간 무단 출입, 흡연,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단속하고 취약시간대 순찰을 확대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울릉도 등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 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이 대신 결제해도 수령지 주소가 섬지역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 배송비는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해 주민 불편과 행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울진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이사비, 월세, 자격증 취득 지원에 이어 창업도 돕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제한공모 채택자 창업 지원 사업에는 팀당 최대 3천만 원, 경북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에는 최대 1,2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울진군은 지난해는 6개 팀 7명에게 청년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포항시는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위해 3월 4일부터 2026년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입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427대로 5등급 차량은 최대 3천만 원, 4등급은 최대 7,800만 원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은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오늘 아침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눈날림과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커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로 출발해 낮에는 11도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이어지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6도, 김천은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1도, 김천은 1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6도, 상주도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1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8도로 시작해 낮에는 11도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 기온차가 커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